안녕하십니까. 저를 먼저 소개시켜드리면 저는 제주 한의학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을 맡고 있는 고희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한국의 한의학과 AI에 대한 첫 강연을 제가 시작하게 됐는데요. 원래는 저희 제주 한의학연구원 송민호 원장님께서 강연을 시작하기로 했었는데 부득이한 일정으로 해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JDC 신중년 일자리 5060 키움인데요. WHO 기준에서는 이제 청년 나이가 60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신중년이란 표현보다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그런 지식을 통해서 다른 추구하고자 하는 일을 추진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적합한 나이인가 아닌가 생각 들고요. 오늘 교육을 통해서 그런 추진하시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나 목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오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주제는 제가 발표할 주제는 저희 제주 한의학연구원에 대한 소개 부분입니다. 한의학이 예전에는 저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제 과거의 어떤 약초라든지 이런 부분의 처방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오랜 전통을 갖고 왔고요. 그만큼 이제 안정적인 처방과 약효를 우리 개인적인 민간 치료라든지 그리고 한의사분들의 처방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경험이라든지 이제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축적들을 이제 현대와 미래와 이런 걸 저희가 내다보면서 저희 한의학연구원도 과거와 현대와 미래를 연결하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런 수행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의 이제 목표와 비전은 제주의 한의학 산업 육성과 도민 건강성 증진에 가장 최우선의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제 전문 박사님들이 전문성과 그리고 미래를 향한 혁신성, 그리고 신뢰, 그리고 다양한 지역 산업의 융합을 통해서 연구의 품질, 그리고 전문 기관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한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의 목적과 비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주요 연혁을 말씀드리면요. 2014년에 저희 제주 한의학연구원 설립 운영조례가 공포가 됐고요. 그리고 2015년 10월에 보건복지부 법인 설립 허가가 나서 16년 3월에 이제 초대 원장님이 취임했고요. 그리고 2016년 7월에 제주 한의학연구원이 개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에 송민호 원장님이 취임하면서 다양한 기반 구축과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저희 연구원이 하는 일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데요. 한의학 연구가 예로부터 이제 사람들의 질환이나 그리고 질병을 처방해 왔던 임상 연구들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또 특이하게 제주만에 갖고 있는 지역 특이성에 대한 질환들이 있고요. 이런 제주에서 그런 질환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그 질환을 처방하기 위한 약초에 대한 데이터들이 계속 축적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에 있는 질환들을 개선하고 이거를 어떻게 미래의 산업에 맞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주도가 비만율이 전국 거의 1, 2등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비만 개선 이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원래는 이제 여성에 대한 생리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처방들을 공공의료 처방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면서 빅데이터화 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구축하고 있고요. 제주도가 소재 면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생물종 다양성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다양한 생물종 다양성을 통해서 한의학적인 처방을 제주도에서 이어져 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소지에 대한 기능성이라든지 그리고 소재에 대한 기능성 화합물의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있는 연구를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의학에 대해서 예전에는 표준화라는 개념이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에 생산한 감귤하고 7월에 이제 생산한 감귤, 청귤하고 이제 성숙귤에 대한 성분 구성표가 전혀 분석해 보면 다른 성분의 함량을 갖고 있거든요.
약이라는 게 약을 처방한다는 게 일정한 효과와 일정한 함유량을 처방할 수 있는 이런 기준 규격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들이 그 제주에 있는 그 한의학소에 대한 기준 규격이라든지 이런 품질 규격에 대한 표준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처방해왔던 소재에 대한 효능 검증을 최근 과학적인 기술을 도입해서 세포 실험, 그리고 동물 실험, 그리고 인체 적용 실험, 더 나아가 임상 실험에 맞게 저희가 효능 연구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 목표를 갖고 핵심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고요. 향후 발전 방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주도민의 건강질 향상을 위해서 한의 공공의료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 유망 한의학 소재를 발굴해서 한의학 소재의 규명뿐만 아니라 제주도 산업 여건에 맞게 고부가 가치화할 수 있고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축적되어 온 한의 처방과 임상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해서요, 디지털 전환을 추구하고자 하고 있고, 그리고 제주 한의학연구원의 기반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 그리고 지역 농업 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지원 사업이라든지 협력 사업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최근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이 도민 건강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 그리고 원천기술 확보, 그리고 독의학 산업 등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연구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간단히 저는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먼저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소재에 대해서 간단히, 연구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주 한의학 자원에 대한 표준화라든지 고부가 가치 기능성 소재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 세포 동물 수준에서 저희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동물 수준에서 저희가 한의학 소재와 같은 효능이 입증될 경우는 이제 인체 실험을 통해서 상용화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제주도 소재가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 성분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 일어나는 화합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규명도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독의학 소재 발굴 육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소재는 다양하지만 재배 면적이라든지 1차 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차별화하기 위해서 제주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아열대 기후에 놓여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봉독, 벌에 있는 독, 그리고 사독, 그리고 뭐 독버섯, 이런 독소재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예전에 보톡스와 같이 보톡스가 어떤 사람이 사망한 햄을 먹다가 사람이 사망한 이런 사례에서 그 독이 규명되면서 이제 우연찮게 보톡스까지 이어졌는데요. 독이 농도가 높은 만큼 많은 시성량을 통해서 충분히 제주도에서 실용화 산업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독소재 부분을 이제 특화시켜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독소재의 기능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같이 규명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나라의 최남단에 있어서 해양 자원의 변화를 가장 먼저 실감하고 있는, 해양 기후에 대한, 그리고 자원 번뇌에 대한 변화를 가장 크게 실감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해양 자원에 대한 이제 한의학 자원, 신한의학 자원을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도 같이 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자원들이 이제 효능 검증과 이제 상용화를 위해서 저희가 한 12개의 효능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놨고요. 항산화라든지 항염, 그리고 면역, 그리고 신경세포, 그리고 항암, 항비만, 이런 부분에 대한 인비트로 연구와 제브라피시라고요. 세포 동물 수준에서 이제 간단히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모델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효능도 저희가 같이 연구할 수 있는 효능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효능평가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서 동물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동물 실험은 저희 협력하고 있는 유관기관과 함께 다양한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한의 001호라든지 그리고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처방전 그리고 한의학 소재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들을 빅데이터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도민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화하고 온라인하고 그리고 헬스케어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융합해서 제주 한의학 빅데이터를 확보한 후에 이거를 한의 디지털화 시켜서 도민과 그리고 한의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저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하고요. 시간 관계상 다음은 저희 박 대표님 모시고 다음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서서 그 제주 한의학연구원에서 진행하는 뭐 효능 평가라든지 기존 우리 제주에 있는 어떤 그 종다양성에서 취득한 여러 가지 그 유용한 어떤 그런 물질들을 가지고 어떻게 디지털에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한의학연구원에서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생물학 전공하신 고 박사님보다 제가 설명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해서 제가 한의학연구원장님, 송민호 원장님 대신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의학연구원에서 생물학적 연구들도 진행을 하지만 한 3가지 큰 테마의 디지털 AI 기술에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형상의학이라는 분야에 관련된 AI 기술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AI 기술을 개발하기 이전에 데이터들이 매우 필요한데 데이터들에 대한 취득도 일부 완성도 있게 돼서 그 부분을 가지고 AI 시스템에 대한 1차 개발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도 좀 진행이 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의학에 대한 부분 큰 카테고리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이제 형상의학을 좀 이해를 하셔야 형상의학에 대한 AI가 무엇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형상의학의 무엇인가, 그래서 한의에서 대대로 오랜 역사가 있는 분야 중에 하나고요. 보통 이제 한의사들이 이 진료를 할 때 얼굴을 마주하고 이제 맥을 짚고 그리고 대화를 하고 이런 형태로 진료를 해서 처방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료를 하셔놨는데 그 중에 환자의 얼굴을 보고 이제 예측하는 의술이 이제 형상의학 기술이라고 이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형상의학회라고 그래서 이런 그 한의사분들이 이 학회를 조직해서 형상의학에 관련된 의학 활동을 계속 논문도 내고 관련 토론도 하고 발전시키고 이런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좀 넣어봤는데 사람마다 다 얼굴 색과 모양이 다른데 이제 그거에 따른 오장육부죠. 장부 역시 다르기 때문에 얼굴에 나타난 어떤 증상이나 이런 걸로도 병증을 예측하거나 진료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형상의학에 관련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 배경으로 좀 보면요. 중국에서부터 뭐 한국 동의보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근데 이게 양방이 근대화의 양방의 의료행위가 많이 성행하면서 사실 좀 많이 실효성을 많이 잃어버렸던 시절도 있지만 최근 이제 한의학연구원에서 형상의학에 관련된 부분으로 디지털화, 빅데이터로 AI 쪽으로 접근을 한다면 상당히 정확도 있는 형상 분석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헬스케어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주 한의학연구원에서 형상의학 AI 관련된 기술을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발표하는 이유는 저도 같이 참여가 돼 있습니다. 좀 더 형상의학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뭐 이렇게 한번 넣어봤는데 보통 이제 얼굴 형상에 따라서 4가지 형태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는 뭐 깃과 정과
신과, 혈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빠른 용어로 그냥 정기신혈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얼굴 모양에 따라서 정기신혈이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AI로 얼굴의 사진을 가지고 명확하게 판별을 해내는 그런 기술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과의 대표적인 우리 연예인이 이 박경린 아나운서가 되겠고요. 정과는 얼굴이 동그란, 이제 강호동 같은 경우도 정과입니다. 정과고, 신과 같은 경우에는 역삼각형이나 또는 삼각형의 얼굴, 얼굴 모양만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혈과인 경우에는 아주 둥그런 이 달걀형에서 조금 더 이렇게 가냘픈 형. 여성분들이 혈과가 되게 많고요. 대부분이 이제 기과, 정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저는 기과에서 정과로 바뀌는, 이것도 이제 생활 환경이나 또는 습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똑같지는 않지만 바뀌기도 하고 고정돼서 가기도 하고 그런 생활 습관이나 노력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들이 좀 많이 나와 있고요. 이미 한의학계 과거의 그 라이브러리에는 기과, 정과, 신과, 혈과에 필요한 약제나 증상들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질병 예측도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그 질병에 따른 처방도 이미 다 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의학이라는 부분을 과거에는 한의사분들이 얼굴을 보고 기과이시기 때문에 지금 연령이 어떻고 그래서 어떤 증상을 보니 그런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질 수 있는 그런 예측을 해서 처방을 하는 이런 형태로 많이 해왔는데 이제 만약에 AI 형태의 형상의학이 개발이 된다 그러면 그런 이제 한의사분의 오류로 얼굴을 보고 틀리게 진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볼게요. 형상의학을 이제 AI로 어떻게 빅데이터화해서 AI로 하는지를 제가 한번 이렇게 그림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형상의학에 필요한 거는 일단 정면의 얼굴 사진이고요. 얼굴 사진을 가지고 얼굴의 특징들, 얼굴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을 데이터화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요. 그 데이터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정기신혈로 분류를 해서 학습을 시켜서 AI 데이터로 가공을 하는 이런 형태의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데이터베이스화 된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얼굴을 촬영을 했을 때 정기신혈의 분류 결과를 제공을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는 또는 이제 처방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그 AI의 프로세스를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밑에 관광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놨는데 앞에 보면 다 맞춤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장 비대면으로 얼굴을 보니 오장육부의 구조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의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맞춤형이라는 부분들을 앞에다가 이렇게 다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분의 체질과 현재 증상에 맞는 어떤 타겟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하기에 이 형상의학이 매우 적합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활용 측면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어차피 이제 80년 이후 세대들은 전부 다 스마트폰 세대들인데,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플랫폼들,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화장품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의료 케어라든지, 또는 음료, 또는 요즘에 식품도 바로 구매해서 바로 끓여 먹을 수 있는 그걸 밀키트 식품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식품에도 이제 형상의학이 이제 적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음료가 지금은 우리가 커피숍에 가면 뭘 먹을까 커피를 하도 많이 마셔서 뭘 먹을까 하는데 이런 대체 음료 서비스도 맞춤형으로 제공이 가능한 게 형상의학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홍채나 또는 어떤 DNA 이런 걸로
우리가 이런 맞춤형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단계와 어려운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반면에 이제 형상의학이라는 부분은 그걸 굉장히 뎁스를 낮추면서 거부 반응이 없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이제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테마로 지금 제주 한의학연구원에서 그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가 맥파에 관련된 겁니다. 이 맥파가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는 맥파가 28가지 정도라고 합니다. 뭐 임신했을 때 맥파에서부터 또는 뭐 생리했을 때 맥파에서부터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맥파들이 존재하는데, 이 맥파를 잡기 위해서 맥진기라는 걸 가지고 현재는 한의사분들이 이제 맥을 측정하고 있는데, 이제 맥진기는 이제 가격이 한 7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개인이 소장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쉽게 우리가 이 심박동을 측정할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손목에 차고 있는 이 밴드 형태의 심박동 측정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 4만 원 정도 좌우되는데, 요걸로도 심박동을 측정해서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제 밴드를 착용하게 되면 24시간 데이터들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율성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심박동하고 근육량이라든지 혈압이 더해지면 상당히 더 고급스러운 어떤 그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 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박동 데이터도 형상의학과 비슷한 이제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 데이터와 혈압계라든지 인바디를 측정한 데이터들을 함께 로우 데이터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것들을 어떤 예를 들어서 당뇨병 환자가 심박동이 어떻게 되고 혈압이 어떻게 되고 근육량은 어떻게 됐을 때 건강의 위험 신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의사분들이 이렇게 어느 라벨을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라벨을 형성을 해서 이렇게 머신러닝을 해두면 추후에 내가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괜찮은 데이터인지 또는 건강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서비스까지 이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슬라이드는 지금 뭐 미국에서 심박세동에 관련된 연구 데이터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제가 넣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우리 심장에 굉장히 데미지를 많이 주고 있는 거를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해로운 부분이 이제 알코올이 제일 해롭다고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술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페인이 뭐 담배도 있지만 커피에 상당히 많이 카페인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너무 늦게 자는 습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문제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급격하고 너무 이제 무리한 운동 이런 것들은 심장에 상당히 무리를 주는 이런 부분으로 조사가 됐고요. 밑에 보면 뭐 그 환자의 거의 4분의 3, 70%가 음주가 가장 그 큰 영향을 준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심박세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입니다, 이게. 그리고 뭐 커피 섭취도 적지 않은 이런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심박세동이 보통 이제 40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혈액은 뻑뻑하고 이제 혈관은 이렇게 수축이 잘 안 되는 뻣뻣해져 버리기 때문에 심장에서 굉장히 무리한 펌프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심장이 무리가 가고 거기에 이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데미지가 있게 되면 이제 그게 장기화됐을 경우에 뭐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뇌졸중이라든지 또는 심장마비라든지 보통 혈육의 증세로 돌아가시는 대부분의 결과물이 심박세동. 그러니까 우리 거꾸로 얘기하면 돌아가시는 분들을 조사해 봤더니 이제 돌아가시는 원인이 심장에 관련된 것들이고 심장에 관련된 것들은 이미 10년, 15년 이상 내가 생활 패턴을 그렇게 가져온 결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40대 이후부터의 그 혈육의 그 증상으로 돌아가시는 분이나 이제 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예, 이런 어떤 패턴들의 데미지가 있으셔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박동에 관련된 데이터를 습득을 하고 분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심박동으로 가장 제주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우리가 좀 한의학연구원하고 고민을 해본 건데 지금 고령자라고 되어 있고요. 뭐 해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해녀로 시작을 했었는데 해녀들이 돌아가시는 게 대부분이 이제 심장마비이거든요. 들어가서 이제 물속에서 급격한 운동을 하다가 심장이 멎어버리는 이런 형태로 돌아가시는데 심장이 그렇게 무리하게 돌아가실 정도로 데미지가 있기 전에 심박 세동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고 한의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 굉장히 위험한 심박 세동이 있고 또는 주의해야 할 단계 또는 권고해야 할 단계. 그래서 저희가 한 3가지 단계로 해녀분들이나 또는 이제 읍면 지역의 노인분들의 심박 세동을 예경보를 해줄 수가 있는 정도로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3단계의 위험 요소까지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밴드를 통해서 계속 측정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빅데이터 마이닝 기법과 AI 기술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그런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도농 지역이 굉장히 이 심박세동으로 원인으로 해서 계속 지속되다가 돌아가시는 원인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도심지 서울이나 수도권에 뭐 계속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받고 뭐 이렇게 운동도 권고받고 이런 사람보다 농촌에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어찌 보면 상당히 필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박동은 의외로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서비스 사업이나 이런 걸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나 또는 뭐 유럽에서는 보험회사가 상당히 이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보험 가입자들을 보험을 많이 나가지 않게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 회원을 심박동을 계속 관리해주는, 그리고 심박동이 부적절할 때 운동이나 음식을 권고해주는 이런 쪽으로 지금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왜 이런 게 가려져 있느냐면 양방에서 사실 이런 서비스들보다 치료 위주의 서비스로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가려져 있고요. 고령자에서부터 앞으로는 병원 또는 한양방 병원에 다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해서 제가 써놓은 거는 사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나 이런 제도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보험 제도라든지 의료 기술이 낙후되어 있어서 이런 사전에 헬스케어로 병원에 오기 전에 어떤 분석하는 어떤 서비스 사업들이 상당히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좀 글로벌 서비스로 좀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건강보조식품에 관련된 부분을 내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내가 판 건강보조식품이 심혈관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도 이 심박동으로 변화의 과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이나 또는 이제 이제 헬스케어 식품에 관련된 그런 산업에도 직접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심도 있는 이제 우리가 그 의료 수준에 접근할 수 있는 우리 그 몸의 데미지를 분석하는 이제 기술이 하나로서 이제 홍채의학에 관련된 AI 기술입니다. 홍채는 저쪽 오른쪽 위에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대한 홍채의학회 자료를 좀 제가 사용을 했고요. 최근에 제주 한의학연구원 5주년 기념으로 그 대한홍채의학회의 이제 회장님이 직접 발표한 자료를 제가 좀 발표를 했습니다. 홍채를 지금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좀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갈색 부분만 우리가 홍채를 연구하는 분야로 봅니다. 흰색 부분이나 우리 눈의 흰색 부분이나 가운데 까만 동공 부분은 제외를 하고
갈색 부분만 이렇게 제가 석사 때 홍채 관련된 연구를 좀 했었는데 이제 홍채를 딱 잘라서 띠로 이렇게 펼칩니다. 딱 띠로 펼쳐서 안쪽 부위는 우리가 평생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깥쪽 부분은 우리가 건강의 데미지에 따라서 그 패턴의 변화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그 그림을 보면은 우리 몸과 홍채가 그대로 다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채가 뭐 우리나라의 이제 홍채 의학회에서 중심을 잡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러시아가 상당히 좀 먼저 시작을 해서 앞서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독일이 상당히 많이 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과 우리 이제 한국의 대한홍채의학회에서 하는 홍채 연구가 조금 다릅니다.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바깥 테두리의 데미지에 따라서 직접 치료법들을 적용을 합니다. 양방에서 직접 약물을 투여하거나 이런 수술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 바깥 부분을 가지고 8개의 체질로 사상 체질로 연관을 해서 한약을 짓는다든지 침을 놓는다든지 뜸을 뜬다든지 이런 치료법으로 약간 방향이 좀 조금 더 깊이 있게 되어 있고요. 요 홍채에 관련된 의료 기술의 어찌 보면 좀 권위자가 그 벨코버라는 러시아 의사입니다. 벨코버라는 러시아 의사인데 지금 이제 아들이 하고 있고요. 그분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 홍채의 정확도가 이 정도가 있다라고 이제 발표한 내용들을 대한홍채의학회에서 좀 발표를 했었고 이제 그걸 제가 취합을 했는데 벨코버 닥터가 이제 우리 연구한 내용을 보면 위장병은 거의 93% 홍채의 모양을 보고 예측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심장병은 거의 60% 정도, 그리고 간 담낭은 이제 71% 정도. 이게 이제 바깥 테두리의 어느 부위에 어떤 패턴의 변화가 있느냐에 따라서 특정 장기의 문제를 파악을 거의 정확도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독일은 직접 약물 치료를 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에 맞는 대체 의학 형태로 많이 좀 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TV에도 좀 나간 것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홍채의 여러 그 패턴들에 따라서 여기 뭐 구멍이 뻥 뚫린다든지 뭐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패턴이 변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느 위치에 이제 그런 어떤 크기나 모양이 변화에 따라서 뭐 독성이 쌓인 것들로 볼 수도 있고 또는 뭐 위가 안 좋은 부위에 위가 문제가 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색깔이라든지 구멍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작은 쥐도 형태로 되어 있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패턴들이 우리 눈 홍채에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미리 뭐 조기 어떤 병증을 발견을 해서 크지 않은 병인 경우에는 빨리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독일에서는 이제 직접 치료를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8체질로 나눠서 이렇게 된 이유가 이 사람의 생활 습관이 태음인인 경우에는 이제 하복부가 발달이 돼서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럼 많이 먹게 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장도 힘들 거고요. 그리고 독소도 많이 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은 패턴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고 특정 장기에는 더 큰 뭐 어떤 데미지가 나오겠죠. 이런 형태로 우리 대한홍채의학회에서는 홍채를 이제 체질로 나누어서 그러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 동의보감에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고 어떻게 운동을 시켜야 하는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제 치료가 되는 그런 게 많은 사례들을 지금 연구해서 결과를 조금 가지고 있었고요. 그 결과 내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일치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AI로 이제 홍채라는 부분을 분석하는 게 아까 갈색 부분의 테두리를 전부 펼쳐놓고 분석을 하는 형태로
이미지 학습을 시켜서 특징점을 만들어내고 그 의사분들이 그걸 보고 판단한 것들을 라벨을 달고 그 라벨을 가지고 특징점 등록을 해서 새로운 홍채가 들어왔을 때는 이제 병증세를 예측하는 이런 모델로 가는 겁니다.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도식을 했는데, 형상의학보다 홍채는 이제 취득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눈에 갖다 대는 정도의 수준으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홍채의 자료를 측정하는, 사진을 측정하는 이제 그런 단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도는 상당히 높다. 뭐 아래 그림에 보면 좌측 우측에 눈의 장기들이 다 매치가 되어 있죠. 그 장기에 매치되어 있는 그림의 어떤 특징점들이 홍채에 다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얼굴 데이터나 홍채 데이터나 어떤 구조의 패턴을 AI로 분석하는 이런 형태의 지금 헬스케어 서비스에 관련된 AI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홍채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한 5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용에 관련 굉장히 많이 다양한 분야의 홍채는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작게 표현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취득이 좀 어렵습니다. 홍채가 아무나 뭐 이렇게 취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병원에 온다든지 또는 어떤 그분이 필요에 의해서 홍채를 취득하지 않으면 일반인들한테는 이 홍채 취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의료나 또는 이제 건강정보 또는 맞춤형 꼭 필요한 사람들에 한해서 이걸 사용을 할 수 있는 좀 폐쇄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형상이든 홍채든 빅데이터들을 취득하는 부분에도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쉽게 데이터가 취득하지 않는 거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우리가 한의학연구원의 이런 개발들을 통해서 또 기존에 개발하고 있는 어떤 바이오적인 뭐 그런 개발을 전부 합쳤을 때 제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좀 슬라이드를 좀 넣어봤는데요. 대부분 이제 한의학에 관련된 것과 빅데이터에 관련된 것과 AI에 관련된 것들이 융합된 그런 형태의 산업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나름 이제 제주가 제주를 찾는 많은 외국인들이나 내국인들이 이제 제주는 청정하고 치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많지만 사실 뭐 의료 관광인이 여러 가지 하다가 지금 성과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제주도는 건강을 뭔가 만들어줄 것 같은 이제 그런 대상의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제 웰니스 산업이라는 이제 부분으로 좀 이제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 의료 관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의료자가 들어가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양방에서 해야 할 영역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웰니스라는 포괄적인 어떤 개념으로 이제 제주의 관광과 제주의 물과 제주의 공기와 제주의 어떤 헬스케어의 어떤 서비스 요소들을 하나로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이 웰니스가 아닌가, 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고요. 이 웰니스 산업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해야 할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왜냐하면 뭐 이번에 코로나 시기를 여러분도 겪어서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나 뭐 선진국이 의료시설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지만 결국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의료에 관련된 부분에 선진국이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것 같고요. 그런 의료기술이나 또는 어떤 의료에 관련된 서비스 기술들이 이 관광과 합쳐질 수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또는 또 제주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웰니스 산업은 워낙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뭐 다음 슬라이드에도 지금 7.5%씩 계속 성장률을 지금 예측하고 있는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제주가 지금 누구도 이런 부분들을
선점에서 지금 준비는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구글 데이터 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발표하게 될 유인동 박사가 분석을 좀 해놓은 건데요. 의료 관광에 관련된 이제 분석을 좀 해본 겁니다. 이제 메디컬 투어리즘이나 푸드, 컬처, 뭐 패밀리 또는 스포츠 여러 가지 이제 관광을 원하는 패턴에 대한 조사를 우리가 해봤을 때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게 지금 메디컬 투어리즘, 그러니까 의료 웰니스 분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선호도가 지금 높게 나와 있다라는 것은 시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성장 속도도 상당히 빠르다는 거죠. 이게 전 세계 데이터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트렌드를 빅데이터, 이게 소셜로 조사한 건데요. 이 웰니스라는 단어와 같이 검색된 것들을 한번 이렇게 소셜을 분석을 한 겁니다. 보면 뭐 웰니스라는 거랑 관광지, 건강 또는 뭐 이렇게 뭐 테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좀 특이한 게 웰니스에 유일하게 지자체 2군데가 뜨는데 제주도하고 강원도입니다. 제주도, 강원도가 그래도 힐링이 될 만한 도시라고 본다는 거죠. 우리 국내의 내국인들이. 그래서 가장 검색량 중에 이 코로나 이후에 가장 검색량이 그 웰니스 부분에 대한 부분들 중에도 이 지자체는 강원도, 제주도가 제일 많다. 그리고 건강과 치유에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많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좀 이제 다른 게 명상이나 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 요구가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 거를 추세를 좀 볼 수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주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제주 웰니스에 관련된 걸로 이제 제주 웰니스라는 단어와 함께 이렇게 검색된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니 뭐 스파, 치유, 그러니까 제주의 웰니스 또는 뭔가 이제 있을까 해서 이제 검색해 본 것들입니다. 보면 이제 뭐 코로나가 상당히 좀 크게 나와 있고요. 뭐 뷰티, 치유, 스파, 뭐 여행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데 결국은 웰니스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뭐 스파나 치유에 관련된 이런 산업에 제주가 많은 검색이 되고 있다. 그만큼 이제 그런 어떤 니즈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웰니스 산업이 제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 제주 그리고 또 제주 이런 형태로 그냥 우선순위가 높은 도시라고 누구도 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웰니스 산업을 제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한번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형상의학과 또는 심박동, 그다음 홍채, 이제 그 외에 측정 가능한 데이터들에 대한 AI 기술을 가지고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다양한 서비스에 매칭을 시켜줄 수 있는 웰니스 산업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 좀 그렇게 좀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 봤고요. 과거에는 어떤 이런 분석 플랫폼 없이 먼저 오프라인으로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형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는 분석을 통해서 또는 그 소비자들의 건강의 헬스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가장 맞는 것들을 추천해주고 제공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서비스의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가 좀 한양연구원하고 공동으로 조사하면서 작업을 해봤는데요. 이제 좀 재밌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주도가 이미 의료관광이나 또는 이제 웰니스 산업에 부분적으로 상당히 많은 업종들이 파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됐고요. 특히 이제 요가 같은 경우엔 전국보다 상당히 수준도 높고 많은 어떤 고객층과 또는 강사층을 가지고 있는 데가 제주도라는 것도 좀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상, 그 다음에 이제 뭐 승마, 뭐 이런 것도 자연치유에 상당히 부분적 프로그램으로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산업들을 키워내려면 이런 어떤 근본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서비스들로 연관해 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주의 웰니스 산업을 이렇게 좀 시스템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주에 한번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웰니스 산업을 어떻게 이렇게 담아내면 될까라고 해서 제가 위 호텔을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이게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요. 이 위 호텔이 이제 주변에 이제 상단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위 호텔 자체가 아직 지금도 이제 어떤 그 의료 건강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그 업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웰니스 산업을 이렇게 포커싱을 좀 해봤습니다. 그 위 호텔을 그냥 저희 이제 한의학연구원과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임의로 좀 나눈 겁니다. 위 호텔의 웰니스 산업의 하나의 어떤 그 센터로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상품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려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요. 보면 이게 또 의료법에 접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한의학 병원이라든지 양방 두 개가 합쳐진 그런 의료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좀 있었고요. 이제 그런 병원에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 그 스파나 이런 이제 객실, 호텔의 요소를 이렇게 결합한 부분으로 좀 이제 그림을 그려봤고요. 보면 뭐 물리치료, 도수, 명상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직은 모객이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이 있어서 제주도에 물리치료, 도수치료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연계한다면 이 공유경제에 활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맛있게 먹는 거 또는 어떤 먹고 치료하는 뭐 사찰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주도에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공유 서비스로 만들어내는 어떤 플랫폼화하는 부분으로 좀 그림을 그려봤고요. 여기서 요 플랫폼 속에 아까 방금 전에 슬라이드에 나와 있던 어떤 분석 서비스에 대한 플랫폼이 같이 이렇게 결합이 돼서 정말 맞춤형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의 장기 치료 요양형 어떤 웰니스 산업의 모델을 한번 그림을 그려본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이제 부분적으로 좀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것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위 호텔 중심에 이렇게 산책로 한 3km 정도를 제가 이렇게 조성을 해서 자연 숲에서 힐링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위 호텔 중심으로 한 3km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의학적 치료들이 지금부터 좀 나오게 되는데 저런 위 호텔과 같은 모델에서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재 제가 여기 도식한 것들은 대부분이 현존 제주도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있었고요. 일부 제주도에 없는 것들은 이제 다른 지방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제주가 근한 10년 의료관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업종들과 서비스가 파생적으로 좀 존재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묶어낸다면 큰 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그 치료를 하는데 거꾸로 이제 한의사만 이제 진료를 했을 때 얼마나 이제 신뢰가 있겠냐 뭐 이런 신뢰성의 문제. 그래서 저는 양방에서 검사하고 한방으로 치료하는, 한방으로 또는 이렇게 협진하는 이런 형태의 모델로 가야지만이 이제 장기 요양성 치료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양방과 한방을 결합한 모델로 이렇게 병원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실 제주에 없는 내용이었고요. 요거는 이제 춘천이나 또는 충청도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재 주택에서 이렇게 뭐 저기 운동 치료를 한다든지 또는 그 뜸이나 뭐 이게 좌훈 이런 걸로 해서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
호흡이라든지 기술연 뭐 이런 걸로 이제 치료하는 이런 모델들도 제주에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뭐 그 도수 치료, 추나요법 이런 게 좀 나와 있던데 이게 도수 치료 같은 경우에 물리 치료사가 하는 행위를 이제 도수 치료사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운동 치료법이라든지 추나요법은 이제 한의사가 직접 눌러보고 척추 교정하고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추나요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맨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매선의 일부인데 뭐 매선 치료를 한다든지 그리고 제주도에 이제 한의학적으로 매선 치료하는 병원이 좀 몇 군데 있었고요. 뭐 도수나 추나요법은 상당히 지금 많은 한의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침, 뭐 운동 치료는 뭐 양방 한방 다 지금 하고 있는 형태고요. 제주도 내 이제 몇 군데 제가 이렇게 매선을 직접 이렇게 이 팔자주름이라든지 이마주름을 치료하는 이제 이런 모델을 지금 실제 지금 이제 처방으로 하고 있는 한의원이 몇 군데 있어서 제가 직접 한번 가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외국에서 한 2박 3일, 3박 4일 와서 할 수 있는 이제 거리들이죠. 수술 없이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관광하고 잘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 거겠죠. 수술하게 되면 또 수술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금방 뭐 운동이나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지금 청소년 비만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조사가 되어 있는데 이 청소년이나 또 장애인 비만들을 제주에서 이게 좀 프로그램으로 치료하는 방법. 그래서 뭐 체감탕, 뭐 바비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은 치료 방법에 따른 것들이어서 뭐 이렇게 뭐 나중에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비만 치료를 장기적으로 가족력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 관광과 또는 웰니스 산업으로 연관할 수 있는 부분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관광하면 늘 있는 이제 아로마 테라피, 뭐 이거는 뭐 특급 호텔에도 다 있고 뭐 제주도에도 지금 뭐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맞춤형으로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상, 뭐 자연과 함께 어떤 그 체험형의 어떤 명상들로 자연 치유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제주는 명상 치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좀 부분적으로 좀 있긴 있는데 좀 더 이제 이거를 좀 전문가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자연적 조건을 제주도가 제일 잘 갖추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이제 명상과 차라든지 승마라든지 숲길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림만 봐도 제주도는 도움이 될 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이제 물도 굉장히 중요해서 물이 뭐 어디든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물이 또 우리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게 아닌가. 뭐 운동, 요가. 최근에 아마 제주도에 요가 호텔도 하나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가도 한 2주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그리고 뭐 여름에는 하계, 동계 이런 형태의 요가 프로그램도 상당히 제주가 잘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그 김영 출신 분인 그분 한순 선생님이라는 분 제자들만 해도 뭐 수천 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전문가들하고 자연과 요가를 같이 이렇게 병행하는 이런 모델들 뭐 이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뭐 또 이제 먹는 어떤 즐거움이겠죠. 이제 먹는 즐거움인데 그 먹거리가 또 자연적인 이제 자연 식품의 먹거리들 뭐 이런 것들이 또 제주도가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을 같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형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게 음료 분야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체질에 맞는 보약차 한 잔 뭐 이런 형태의 서비스도 가능하겠죠.
어떤 체질과 어떤 건강에 맞는 맛있는 보약차 서비스 뭐 이런 것도 이제 치료를 하면서 맛도 즐길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의 하나의 또 그 서비스 영역의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웰니스에 관련된 부분 카테고리 제가 설명을 드린 거는 이게 빅데이터와 AI로 체질과 건강과 상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와 다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산업에서 어떤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는 모델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의 수익들이 도민들에게 이렇게 돌아가게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음식과 한약재에 관련된 효능성 연구를 진행을 하고 결국 이제 빅데이터를 연계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좀 한양연구원과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같이 하고 있고요. 사실 이걸 뭐 한꺼번에 전체를 누가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라도 이제 서비스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산업들로 키워가면 어떨까 하는 이제 부분에서 한양연구원과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같이 연구에 좀 참여해서 이거를 제주도의 여러 산업 서비스 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권고도 해드리고 이제 함께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을 좀 찾으려고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랑 AI와 연관이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제주 지역에 있는 산업하고 연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카테고리도 찾아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특강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강의가 뭐 한 시간 지금 거의 다 됐는데요. 이제 뭐 요거 관련해서 이 질문도 좀 받고 싶은데 지금 유튜브로 방송이 지금 나가는 상황이라서 유튜브에 그 메시지로 올라오는 질문들은 좀 뭐 저희가 따로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고 오늘 뭐 나오신 대면으로 나오신 분 중에서 뭐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제 우리 유윤동 박사가 두 번째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